매주 이 시간에는 관심 있는 업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업종 주민, 오늘은 최근 관심이 높은 은행, 보험, 증권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혜은 캐스터가 직접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들어보시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밸류업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의 금융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런 만큼 이번 주는 은행 그리고 보험 업황 체크해 볼 텐데요. 이번 설문의 질문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자율 속에 초점을 맞춘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관련 모멘텀이 소멸됐는지 혹은 중장기적인 수혜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지 물어봤고요. 이외에도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 영향과 함께 2분기 주목할 만한 이슈와 실적 관전 포인트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밸류업과 관련된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최정욱 연구위원은 강제화 또는 페널티 관련 방안은 공식 가이드란에 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과 관련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중장기 수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서령진 SK증권 연구위원은 밸류업 정책과 관계없이 점진적 확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DS투자증권의 남인욱 연구위원은 중장기 수혜 가능성과 함께 금융사의 밸류업의 경우 세제 혜택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주 환원 강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요. 이와 함께 이번 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사 CEO들이 뉴욕에서 밸류업 IR에 나선다며 이 또한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 13일인 어제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섰겠다며 사업성 평가 분류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 보험권이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최정욱 연구위원은 자금 집행 시 인센티브 등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 은행들의 자금 투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금융지주사 내 비은행 계열사들의 경우 PF 처리 과정에서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지주사들의 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인욱 연구위원은 2분기 비은행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봤고요. PF뿐만 아니라 홍콩 ELS와 관련해서는 최근 홍콩 H지수가 6,500선을 상회했다며 이에 따라 손실액이 줄어 지난 1분기 중 주요 은행이 반영한 충당부채 환입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는 올해보다는 내년의 이슈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2분기에 주목할 만한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최정욱 연구위원은 PF 대출 처리 방안 그리고 은행권 횡재세 도입 재추진 여부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자체적인 펀더멘털 요인으로는 1분기 중 하락했던 은행주들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항이라며 자본 비율이 개선되어야 주주 환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령진 연구위원은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횡재세 등 부정적인 이슈로 밸류업 기대감이 훼손될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와 관련해 최정욱 연구위원은 홍콩 ELS 손실 요인 등은 소멸됐다며 은행주들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상당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서룡진 연구위원은 하반기 실적의 핵심은 대손 비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남인욱 연구위원은 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과의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함께 그 규모를 주시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은행 및 보험 업종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보험, 증권업종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당 업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구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이 해당 업종의 또 강점, 약점, 이 밖의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 증권업종의 수합 분석이 되겠습니다. 강점으로는 가파른 신기하게 성장하고 있고 고효율 설계사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험업종의 강점 꼽아주셨네요. 약점으로는 계리적 과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계약 성장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고금리 속에
운용 포트폴리오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꾸준한 신담보 출시에 신규 가입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할인율 하락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여타 금융주 대비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꼽아주셨습니다. 보험주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일제히 올랐잖아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최근 이제 보험주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동조할 만큼 이제 충분하게 자본 여력을 보유한 이제 보험사들 중심으로 좀 이제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이제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이제 킥스 비율이 좀 이제 높은 보험사들이 비교적으로 좀 이제 주가 상승세가 이제 강했었고, 이제 그 밸류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잠깐 이제 축소되었었을 때에도 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도 커버를 하고 계신데 증권사에는 뭐 1분기 실적 대부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뭐 1분기 실적에 뭐 좀 잘 나왔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2분기도 이러한 부분이 좀 지속 가능할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워낙에 좋았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다 이제 좋았었는데, 특히 뭐 AI라던가 반도체 관련 이제 뭐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제 핫했고 그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브로커리지 손익을 굉장히 이제 크게 개선을 시켰었고, 그리고 WM이라던가 IB와 같은 기타 영업 부문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호조를 보였었습니다. 뭐 WM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금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안정화가 되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테일 채권 쪽이 좀 이제 잘 됐었고, IB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에 상장했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밴드 상단에 초과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IB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딩 같은 부분에도 사실상 이제 뭐 좀 이제 그 조달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운용 손익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2분기는 아무래도 뭐 1분기가 계절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여기보다는 좀 이제 그 다소 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다음 달에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러한 우려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증권주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PF 뭐 정상화 과정 속에서는 좀 이제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경공매를 이제 나서게 되면은 뭐 증권사들이 그동안에 충당금 쌓았었던 것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이게 뭐 정리가 된다면은 그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손실 인식이 불가피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정상화 방안이 나왔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시장이 지금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쌓아야 된다면은 여기에선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사실 만약에 이제 증권사들이 충분히 충당금을 적립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환입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이트마다 다 다르고 증권사마다 또 이게 지금 뭐 그 적립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손익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에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조금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보험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사례에서 또 비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험주에 있어서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보험주들의 주가 상승의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익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작년부터 IFRS 17이 도입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경상적인 이익 수준에 대해서 사실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에 이제 손익 변동성이 컸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이익이 예측 가능한 선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뭐 자본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이게 주주환원 확대
상승세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지금 자본 여력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이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좀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해준다면은 이 부분이 보험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에는 좀 이제 온기를 불어다주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업 공시에 따라서 주주 환원 압력에 따라서 또 주주 환원 정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주, 증권주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증권주는 사실 지난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상장 증권사들이 대형 상장 증권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중기적인 것에 대해서 이미 제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결 조정 손익의 35% 이상을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할 것이고, 이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은 자사주 소각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별도 ROE 기준으로 15% 이상을 목표를 하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는 30% 이상의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60% 이상의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 주주 환원책을 이미 공시를 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증권사는 한 삼성증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 증권주 내에서 어떤 종목들 탑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업종 탑픽으로는 보험 업종에서는 현대해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증권 업종에서는 삼성증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 증권업종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